숫자로 여론을 읽고 데이터로 민심을 읽는 시간이죠. 자,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전민기 팀장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은영 소장 가져오신 숫자. 네, 저 50을 가져왔는데요. 네, 정확히는 49.8%예요. 이게 지난 29일부터 3일까지, 7월 3일까지 그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2,511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예. 대통령 지지율이에요. 50% 밑으로 내려갔군요. 네, 40%대로 지금 떨어졌는데 지금 네. 6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평가는 지금 49.8%고 부정평가는 좀 2.8%포인트 상승한 45.5%. 모름무응답은 4.7%였습니다. 네. 지금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에서 7.4%포인트로 가장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령별로는 30대에서 5.3%포인트로 가장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렇게 지금 그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번에 40%대로 내려앉은 그 하락 요인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최근에 이슈가 다발적으로 많이 터졌었거든요.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그렇죠. 논란이나 또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 과정이 좀 길어지면서 약간 네. 이제 그런 과정 갈등 그리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갈등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 그 여파가 그렇죠.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6월 셋째 주에 5%포인트 가량이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부동산 대책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 대통령이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와 공급 확대 등의 후속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들에 대한 기대감이 효과가 없을 거라는 의견이 거의 50% 가까이 나와서 이게 더 지지율 하락을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추세적으로도 6주 연속 하락세? 네. 그리고 잘한다와 못한다의 차이가 사실 4.7%. 오차 범위 이내죠? 네네. 오차 범위 조금 벗어나는 이내 넘어갑니다. 일단 오차 범위는 넘어가는 그래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래도 아주 그렇지만 근접해 계속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 팀장 가져오신 숫자. 네, 14대 64입니다. 이건 뭐예요? 그 최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10%대 지지율을 얻어서 3위를 기록을 했잖아요. 여야 가릴 것 없이 해서는 3위. 그렇습니다. 그 추미애 장관과 갈등 국면에서 이제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는데 빅데이터 상에서 긍부정 비율을 잡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언급의 긍부정. 그렇습니다. 그 언급량 자체가 16만 건이어서 최근에 대선 주자들로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가장 그렇겠죠.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예. 근데 이거는 빅데이터 상에서 어떤 대선 주자로서의 언급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검찰총장으로서의 언급이죠. 그렇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된 내용들이죠. 근데 긍부정이 14대 64? 네, 부정 비율이 64.5입니다. 훨씬 높네요. 부정이 그렇게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어쨌든 검언 유착 의혹이라든지 이런 갈등 자체가 그 문장 자체가 거의 좀 부정적인 단어들로 좀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좀 특징도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어떤 그 부정 비율이 상당히 높고 하지만 이은영 소장, 네. 윤석열 총장이 잘하고 있느냐, 추미애 장관이 잘하고 있느냐, 거기선 이걸 조금 다르게 나왔거든요. 직접 물은 여론조사도 있잖아요. 예. 한국갤럽이 지난 6월 30일부터 2일까지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직무수행 평가를 했어요. 예. 거기서 추미애 장관은 잘한다는 의견이 40%, 윤 총장은 43%로 팽팽하거나 윤 총장이 조금 더 잘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잘못한다는 의견이 추미애 장관은 45%인데 윤석열 총장은 38%예요. 이게 중요하죠. 네, 더 작게 나왔고 또 이념 성향으로 보면 중도층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잘한다는 의견이 47%, 추미애 장관이 잘한다는 의견이 38%로 나와서 빅데이터하고는 조금 상반된 여론조사상으로는 윤석열 총장 편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약간 동정률은 있다고 봐야 근데 될까요? 빅데이터는 네. 전 팀장 얘기한 것처럼 갈등 뭐 이런 것 자체가 부정적 용어라 그럴 수밖에 없는지는 몰라도 네, 아무튼 긍부정이 14대 64다. 맞습니다. 중요한 차이네요. 네. 뭐 이왕 내친 김에 네. 대선 주자들 긍부정 다 한번 소개해 볼래요? 네,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언급량이 4만 1,000건 정도 지난 일주일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차이가 좀 나고요. 4분의 1이네요. 언급량은. 그러나 일단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과 관련한 언급들이 좀 많다는 거예요. 대선 예. 주자로서 보여지는. 예. 그래서 뭐 이재명 경기지사라든지
함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요. 뭐 지지율이나 대선 출마, 품격 이런 단어들 예. 그리고 김부겸 의원도 나오고 전 의원이죠. 연관 검색어가 그렇습니다. 예. 그 긍부정 비율은 32.6 대 41.9여서 긍정이 굉장히 높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초 긍부정 비율이 38대 37.7이니까 뭐 조금 떨어졌는데 살짝 떨어졌지만 최근에 했던 그 발언 때문에 이게 부정 비율이 좀 올라간 거예요. 예, 그거 외에는 사실은 뭐 긍정 감성어 같은 경우는 존경하다, 예. 좋아하다, 지지하다 다른 그 의원들하고 다르게 늘 나오는 단어가 이제 품이 있다. 요거를 이제 국민들이 좀 많이 이제 보고 계시고요. 근데 부정단의 고민이란 단어가 자꾸 눈에 띄네요. 예, 그리고 뭐 어렵다, 논란, 예. 못마땅하다 뭐 이런 단어들도 있어서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지만 대통령까지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뭐 일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언급량이 64,800건 정도. 그래서 역시나 대선 주자로서 뭐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거론되니까 1위고요. 그다음에 예. 뭐 대통령, 대선 이런 단어 그 외에는 어떤 정책과 관련된 건데 기본소득이나 코로나 관련해서 사실은 뭔가 어쨌든 명확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이야기 좀 많이 나오고 긍부정은 있습니다. 어때요? 긍부정이 25.2 대 51이에요. 그래서 긍정은 뭐 잘하고 있다, 지지한다, 빠른 대책 내놔서 좋다. 그러나 부정은 언론 플레이를 좀 잘한다라는 그런 반응들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네. 뭐 좀 힘들다. 언론 플레이 참 가짜다. 잘하죠. 그런 반응들로서 아무튼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급량은 윤석열 예. 총장이 가장 많지만 그건 대선 때문이 아니라 네, 검찰 법무부 사이의 갈등 때문인 거고 그렇습니다. 긍부정에서 긍정이 제일 높은 거는 이낙연 의원 쪽이고 맞습니다. 김부겸 의원도 거론이 되나요? 언급이 많이 안 돼요. 6,200건 정도. 아주 적군요. 예, 그것도 뭐 아니 됐어요. 그 부정. 네. 그래도 이게 부정 비율이 그래도 좀 낮은 편인 것 같아요. 김부겸은 상대적으로. 네. 근데 6천 건 언급하고 6만 건 언급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특히 일단 빅데이터에서 국민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 안 하고 있고 일단 그 대선에 대해서 네.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언급이 없죠. 크게 관심들을 안 갖고 맞아요. 계십니다. 언론에서는 근데 사실은 조사하고 있지만. 그 여론조사할 때 네. 대선 후보군에 누구를까지 포함해서 조사할 건가? 네. 본인이 자기 이름은 빼주세요. 그러면 빼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빼줘야죠. 윤석열 총장도 빼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그런 말 안 하신 것 같고 지난번에 유시민 전 장관은 빼달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총장은 그런 얘기 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네.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긴 저는 한데. 당연히 빼달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윤석열 총장을 넣은 것 자체가 그 의뢰기관에서 보통은 이제 의뢰기관이 요청하면 넣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다른 데서는 잘 요청한 적이 없는데 한 기관에서 요청을 해서 그때 그래서 이게 10.1%인가 그때 처음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이제 특정한 이슈나 이런 게 있을 때 그 의뢰기관에서 이 사람을 좀 한번 넣어달라 그런 경우는 종종 있어요. 지금 기사를 딱 찾아봐도 지난 2월달 기사에서 네. 나는 대선 그 여론조사 후보에서 빼달라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총장 측에서 예. 이런 기사가 이미 있거든요. 그 측에서 했기 때문에 본인이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은 이게 측이냐 본인이냐도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예. 요번에 그 3등으로 일약 뛰어오르고 보수 진영에선 1등으로 뛰어오른 이후에 네. 측도 그렇고 네. 본인도 그렇고 빼달라는 얘기는 아직 기사가 아직 나온 없어. 게 없습니다. 예. 그 대목도 잘 봐야 될 네, 대목이로군요. 그러네요. 예. 예. 앞으로 그 기사도 잘 봅시다. 예. 측이냐 본인이냐. 자, 그다음 또 전 팀장 가져온 숫자는 1이라는 숫자를 가져와 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요즘 그 집 한 채가 사실 많은 사람 울게 웃게 하고 뭐 집. 그렇습니다. 네. 특히 뭐 화나게 하고 있다라고 해서 숫자 1, 집 한 채라는 의미로 좀 이 숫자를 골라봤습니다. 예. 근데 이제 1가구 1주택 서약 이후에 그 다주택 의원들이 좀 많다라는 기사에 많은 분들이 좀 댓글 달고 있고요. 예. 특히나 이제 국회의원 다주택자 현황이 오늘 드러나면서 또 발표되고 맞습니다. 그랬죠. 예.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지금 보니까 금융감독원 자료 보니까 네. 그 최근 2년간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총 288조인데 그 중에 30대 신규 취급액이 103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연령대 중에서 30대가 제일 많이 지금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자마자 결국에는 이렇게 빚내가지고 집 사고 평생 이걸 갚는 형태의 어떤 부채를 떠안고 가는 좀 그 그런 요새 젊은 형태네요. 사람들한테는 불인이가 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불인이가 부동산 어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음. 부동산을 열심히 공부하자 이런 흐름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30대가 최근에 자꾸 집값이 뛰는 걸 보면서 네. 빚을 왕창 내서라도 지금 안 빨리 사야 샀다가는 된다. 예. 내 평생 못 사겠구나라고 그렇죠. 하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퍼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아. 근데 이제 그런 심리가 약간은 그 패닉 바잉이라고 해가지고 좀 공포에 기인한 사재기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패닉 바잉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예. 그렇죠. 집을 그러니까 빨리 사야 된다.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떨어지는 걸 본 적이 없고 예. 지금도 계속 오르니 지금 예. 사야지만이 그렇군요. 집을 살 수 있고 서울 밖으로 밀려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한 막연한 두려움일 수 있죠. 사실 예, 3, 그래서 4년 30대가 전에 뛰어들고 비하면은 있습니다. 예, 서울하고 수도권 집값이 엄청 올랐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현물 자산이 안전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젊은 네. 세대들이. 그래서 네. 구체적으로 그 금년 들어서 아파트 서울 지역에 네. 그 매매 건수, 구매 건수의 뭐 연령별 분포 이런 자료가 있나요? 예, 있죠. 그 감정원이 30일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올해 1월에서 5월 30대 서울 아파트 구매 건수가 11,414건입니다. 전체 건수의 30.7% 차지했고요. 전체의 30%. 네, 40대가 27.3%니까 어. 40대보다도 많아요. 3% 이상 높은 수치고. 지난해 보면 30대가 28.8%였고 그때 당시 2위가 40대였는데 28.7% 0.1% 차이였거든요. 예.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죠. 예. 특히 지난 6.17 대책 이후에 서울 집값이 더 약간 오르는 그런 조짐을 보이면서 30대들이 좀 더 조급해지면서 최근에도 네. 또 아파트 매매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지금 이 30대 세대 특성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 예전에는 3포 세대라고 그래갖고 연애, 결혼, 출산 안 하는 세대 3포 세대라고 있었는데 지금 30대는 그걸 뛰어넘어서 내 집 마련, 취업, 인간관계 이런 것까지 다 포기한 M포 세대라고 불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30대가 그런 여러 가지 그 현실에서 몸부림을 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현실은 계속 제자리에 있다는 인식을 하는 그런 세대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자료 금감이나 이 집값 그 자료를 보니까 30대 안에서도 이 몸부림을 쳐도 제자리인 세대가 있고 이렇게 집을 또 구매할 그렇죠. 여력이 있는 30대의 네. 최상층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또 그렇죠. 30대 안에서도 맞아요. 일어나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30대 내부의 양극화를 보여주면서 네. 작년부터의 통계를 보니까 어쨌든 집을 사는 주축은 30, 40대인 건 맞는데 네. 30대 쪽으로 조금 더 당겨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이로군요. 네네네. 아까 그 대통령 업무 수행 잘하는지에 대한 거에서 네. 뚝 떨어지는 것 중에 역시 30대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떨어지죠? 예. 그게 그 4월 4주차에 가장 높았었는데요. 그때랑 비교해 보면 30대가 거의 22%포인트 하락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역시 이 부동산 경제 이쪽에 대한 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30대가 대통령 지지율이 제일 높았거든요. 60, 그동안에는 그랬죠. 예, 60대 중반 정도로 거의 대통령 지지율 견인차라고 하는 세대였는데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40% 중반대여서 높긴 높아요. 또 다른 세대에 비해서. 네. 이제 거기다가 아무래도 좀 월급도 적고 뭐 물려받을 재산 없고 뭐 이렇게 금리도 낮다 보니까 주식에 좀 뛰어드는 젊은이들이 많아졌어요. 동학개미들. 네. 그래서 빅데이터 상에서도 부자라는 키워드를 분석해 보니까 세 가지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그다음에 지금요? 창업, 그다음에 이제 주식 이렇게 나오는데 예. 사실 두 가지는 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보니 이제 주식에 좀 쏠리게 되고요. 예. 다른 자산 시장에 좀 뛰어드는 경우가 있고 제 주변에도 보면 이제 아이한테 뭐 대기업 같은 거 주식 한 주씩 이제 사놓는 형태로 지금 아이들에게 뭔가 해주려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 주변에. 그래서 최근에 또 금도 사라고 막 그렇죠. 그런다면서요. 금값도 워낙 네. 많이 올라가지고 차곡차곡 저금하고 저축해서 부를 축적한다는 건 이제 생각을 안 하는군요. 차라리 주식 한 주를 사서 모아서 나중에 주자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예. 되고 있군요. 그 한국 거래소 그 자료도 보니까 금 같은 경우도
지금 20대가 시장 참가자의 17.6%, 30대가 38.5%로 두 연령대 합치면 절반을 넘더라고요. 이것도 좀 놀랐거든요. 어쨌든 네. 이것도 알겠습니다. 예, 전화입니다. 30대들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특히 부동산 시장 폭등, 최근 몇 년 폭등에 대한 불안감 네.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숫자네요. 예. 마지막 이은영 소장 가져온 숫자는 예, 저는 97을 가져왔는데요. 음흠. 감사원이 올해 2월 국가대표 및 선수촌 등 운영 관리 실태 조사를 통해서 그 대한체육회가 징계한 지도자 중에서 자격증 취소나 자격증 정지 처분이 필요한 지도자가 거의 97명이라고 거의 대다수가 지금 문제가 있는 지도자로 나타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가만 그 대한체육회가 몇 년 동안 2014년부터 18년까지 4년간 이미 징계를 했다는 거죠. 네네 징계한 지도자 중에서도 근데 자격증 취소를 안 시켰어요? 정지도 안 시켰어요? 그동안의 징계가 약했다는 그런가 얘기군요. 봐요. 약 손방망이 징계를 내렸나 봐요. 예, 그래서 지금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이후에도 예. 여전히 이게 지금 개선되지 않는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 숫자를 가져왔습니다. 예. 감사원이 보기에는 당연히 자격증 취소나 자격증 정지시켜서 현장에서 지도자 생활 못하게 해야 되는데 네, 대한체육회는 그렇게까지 안 하고 지도자 생활을 하도록 계속. 놔뒀다. 네네 그렇죠. 아니 그 심석희 선수 사건 있고 그럴 때도 뭐 전수조사 한다 그러고 무슨 위원회 만든다 그러고 난리법석을 떨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 엘리트 체육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뭐 폭행 문화라든지 이제 때려야지 뭐 운동을 잘한다 이런 속설이 있어서 그렇긴 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사건들 이후에 국가인권위가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을 만들거나 전수조사 뭐 인권 가이드라인 이런 거 만들면서 그러니까요.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안 나진 것 같아요. 그냥 위원회만 만들었다가 없앤 이게 좀 거예요. 비인기 종목에서는 아직 그게 좀 아. 문화가 완전히 개선되진 않은 것 인기 같아요. 종목, 비인기 종목. 좀 그게 또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기 종목은 아무래도 감시의 눈이 그쵸. 많아지는 예, 거고. SNS상의 분노도 크죠? 네, 최숙현 선수 관련해서 언급량 한 3만 7천 건 일주일 동안 있었고요. 지금 뭐 사실은 그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 그 감독이랑 선배 있었잖아요. 오히려 그 잘못 없다, 우린 때린 적 없다 이런 맞아요. 당당한 태도 보면서 많은 분들 굉장히 분노했어요. 네. 그리고 동료 선수들은 눈물 흘리면서 또 이런 피해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뭐 완전히 상반된 태도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의 감정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뭐 예. 긍부정 비율도 19대 71.5입니다. 굉장히 보면은 어떤 단어가 맞냐면 분노, 그다음에 무자비하다, 속상하다, 뭐 이런 부정어로서 굉장히 잠깐만요.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긍정이 19라고 그랬는데 제가 네. 긍정 연관어를 읽어보니까 예. 명복 빌다, 사랑하다, 해결하다 이런 잘하다. 거네요. 맞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100% 공감하는 부정이라고 거죠. 봐야죠. 네.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육계 폭력과 관련해서도 비슷합니다. 이제 30.8대 52.3대 해결되기를 바라는 긍정어지 이 긍정어 자체가 뭐 이 사안을 바라보는 그런 긍정적인 시각은 절대 전혀 아니고요. 아닌 거죠. 예, 그래서 네. 역시나 뭐 괴롭히다, 무식하다, 폭언, 안타깝다, 분노의 감정을 가장 많이 지금 당연합니다.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좀 발본색원 안 되면 조금씩이라도 개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론 숫자는 살아있다.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